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오랜만에 트랜잭션 작업을 할 수 있는 에어드랍 작업을 가져왔습니다. 1타3피여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효율성 있게 작업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 오셔야 제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것들 이후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사항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트색작 하면요. 굉장히 다양하죠. 뭐, 일단 아비트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는 리네아, 스크롤, 뭐, GK 싱크 이제 조만간 에어드랍이라는 얘기가 있고, 뭐, 폴리헤드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여기서 맛있는 것도 있었고, 맛대가리 넘는 것들도 있었는데,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겠죠. 그나마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참여했던 거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브릿지 작업들, 우리가 체인 간 전송하는 거죠. 뭐, 번지가 있고, 오비터, 그 다음에 오늘 안내를 드릴 하이퍼레인, 그리고 웜홀이 있었고, 뭐, 레이어 제로, 점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시드 퀀텀 점프를 얘기한 게 일단 우리가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높진 않습니다. 예치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넣은 금액만큼 챙겨가는 거기 때문에 뭐 수백만 원부터 해서 뭐 돈 천만 원, 뭐 억 단위도 넣는 분들이 있는데 뭐 물론 그렇게 넣어서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받는다고 치면 이 트랜잭션 작업은요 우리가 가스비 정도 소모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에어드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얼만큼 횟수가 중요합니다. 볼륨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요. 일단 기다림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 이제 예치작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뭐 6개월, 뭐 짧으면 이제 3개월 이내에 에어드랍을 지급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랜지션 작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언제 에어드랍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도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가스비라는 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일회성으로 하면 뭐 최대 이제 10달러 정도면 되겠지만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누적으로 많이 쌓이게 됩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뭐 1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500달러가 될 수가 있고 아무튼 여기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가스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그것을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는 에어드랍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내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봇 계정으로 어, 처리가 돼서 에어드랍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기다림이라는 것도 이 두 부분만 우리가 잘 견뎌내고 잘 피해 간다면 분명 우리가 에어드랍으로 많은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웜홀이 있었죠. 웜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 지갑별로 각 체인별로 받았기 때문에 만약 받으신 분들이라면 꽤나 쏠쏠한 에어드랍이 됐을 겁니다. 게다가 가스비도 크게 높진 않은 편이어가지고 받아가신 분들이라면 많이 받아가셨을 텐데 이 시빌 처리가 문제였죠. 시빌 처리는 아무래도 저처럼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똑같은 루트로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 유저들을 컷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설 브릿지도 사용을 해봤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수량도 좀 한 번은 뭐 많이 했다가 한 번은 뭐 좀 적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최대한 다양화하게 실사용자인 척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브릿지 작업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에서 이제 보완점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 이제 세 가지를 동시에 안내를 드릴 부분이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하이퍼레인 그리고 점퍼 그다음에 스크롤입니다. 주된 내용은 하이퍼레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볼 겁니다. 일단 점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릿지 중에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어, EVM 어그리게이터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투자금도 굉장히 넉넉하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요. 실사용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퍼에서도 이제 레벨 기능이 있어서 얼만큼 자주 사용했는지, 얼마나 다양한 체인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볼륨이 얼만큼 되는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레벨을 지급해주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에어드랍이 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퍼는 여러분들이 실사용해서 많이 사용하실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하이퍼레인 오늘의 이제 주된 영상의 목표로는요. 생각보다 빈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도 받았고 그리고 모듈형 계층 그러니까 셀레스티아나 뭐 이런 어, 뭐 뉴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젝티브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브릿지 해주는 이 IBC 생태계 브릿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많이 다뤄드렸죠. 기존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텐데 신규 분들이라면 이전 영상 한 번쯤 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물은요. 케플러 지갑에 셀레스티아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마스크 지갑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BNB를 0.1개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준비 최소 조건이고요. 수량이 더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수량이 많을수록 좋고요. 워물처럼 우리가 단순 반복,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루트로 여러 번 반복하는 거는 10일 처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설 브릿지로 연계해서 사용해 보면서 수량도 좀 다양하게 해보고 루트도 뭐 꼭 굳이 정해진 루트가 아닌 좀 다양하게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10일 처리 걱정에 대해서 좀 덜겠죠. 이제부터 가이드를 드릴 건데 여기가 공식 브릿지 사이트입니다. 지갑 연동해 주시면 되겠죠. 케플러 월렛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셀레스티아를 이제 전송을 해야겠죠. 뉴트론 체인으로 전송을 해줄 건데 일단 저는 10개만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주소는 셀프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송이 완료가 되면요. 케플러 월렛을 보시면 전송 완료된, 자, 여기 TR 10개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한 개 전송하신 분들은 한 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다시 가져와야겠죠. 자, 화살표 버튼 눌러서 왼쪽에 뉴트론 체인을 넣으시고 수량은 아까 보낸 10개를 다시 셀프 눌러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내면 되는데 뉴트론 체인에 여러분들이 가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비를 여러분들이 얻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 지갑에서 수압이라고 있습니다. 수압 탭 눌러서 상단에 셀레스티아 있죠? 셀레스티아를 0.1개 정도를 수압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그만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가스비가 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셀레스테로 이제 마저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스비 이렇게 들어가죠. 승인.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뉴트론 체인에서 셀레스티아로 넘어올 때 만약에 전송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안 된다 그러면요. 어, 케플러 월렛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있던 이 IBC로 갖고 있던 이 TR을 선택을 해서 샌드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IBC로 전송하기 해서 셀레스티아 해서 받는 지갑은 당연히 내 걸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수량은 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 지갑으로 전송할 수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이제 셀레스타에서 다른 체인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아비트럼으로도 보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부분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단 지갑 연동을 해야겠죠. 아비트럼 체인이면 당연히 메타마스크가 추가적으로 연동이 돼야 되는 거라서 크레딧 월렛 눌러서 어, 여긴 안 뜨네요. 여기 우측 상단에 크레딧 월렛 눌러서 여기 메타마스크 있죠. EVM, 이더리움 눌러서 메타마스크 연결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셀스테에서 뭐 아비트럼 체인이든지 EVM으로 보냈죠. 근데 다시 돌아오는 라우트가 없습니다. 루트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낼 때 셀레스테에서 뭐 아비트럼이라든지 뭐 만타 체인이라든지 있죠. 이더리움 체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메타마스크 관련돼서 EVM 체인으로 보낼 때 어, 소량으로만 0.1개라든지 0.01개 정도만 보내주는 겁니다. 대신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냥 뿌려준다는 생각하시고 그냥 보내주시고요.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레스타에서 아비트럼으로 또는 뭐 많다 아니면 이더리움 체인으로 만약에 보냈다 그러면 못 돌아오니까 그냥 뿌려주는 정도로만 체인 활성화 목적으로만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내주면 됩니다. 보낼 때는 셀프 눌러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체인 활성화를 시켜준다 생각하시고 뭐 한두 번 정도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아비트럼을 일단 보냈고 만타로 또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개를 날린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게 아깝다. 그러면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다 해둘 생각이고요. 그래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졌다고 뜨고요. 0.1개는 날라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체인 활성화를 이렇게 쭉 시켜주면 됩니다. 뭐 이더리움이라도 보내줄 수가 있고. 보니까 셀레스테에서 이더리움으로는 바로 전송이 안 되나 봅니다. 루트가 없네요. 자,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공식 블리츠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주된 사용은 셀스테에서 뉴트론 체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가장 주된 내용이고 나머지 EVM으로는 한두 번 뿌려준다. 보내고 다시 돌려받진 못하지만 체인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설 브릿지입니다. 노틸러스 체인에서 이용되는 브릿지인데 이 브릿지가 이제 하이퍼레인으로 구동되는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용해도 여러분들이 하이퍼레인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고요. 그리고 10일 처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갑 연동해 주시고요. 메타마스크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을 옮길 걸 찾아야 되는데, 자, BNB 체인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틸러스 토큰을 가지고 노틸러스 체인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뭐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토큰이 필요한데, ZBC라고 있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토큰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점퍼를 사용할 겁니다. 이 점퍼 브릿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EVM 어그리게이터 브릿지죠. 지갑 연동해 주시고요. 바이낸스 체인에 BNB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에다가 BNB, BS 체인에 BNB를 선택해 주시고요. 도착 체인에다가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SC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ZBC 그럼 제백 토큰이 뜨죠. 자, 눌러주시고 여기서 수압을 세줍니다. 0.1개. 자, 그럼 이렇게 쭉 뜨는데 제 위에나 아니면 1인치 걸로 수압하면 됩니다. 수압. 이렇게 해서 수압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갑에 이만큼의 지백 토큰이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내가 만약에 다시 BNB 체인으로 바이낸스 매트 체인에 BNB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ZBC를 BNB로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해서 BNB로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우리가 ZBC를 가지고 있으니까 노틸러스 체인으로 보내줄 겁니다. 저는 전부 다 말고 맥스라고 누르면 오류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없애주고요. 자, 그리고 셀프 내 지갑 주소로 전송한다. 전송.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을 날렸고 기다리면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약 1, 2분 정도 지나면 들어오게 되고요. 물론 체인 상황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어디 안 날아가고 잘 들어오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들어오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은요. 화살표 버튼 가운데 눌러서 왼쪽에 노틸러스 체인 넣으시고 여기 토큰에 ZBC 넣으시면 여기 마이 밸런스에 수량이 잡히죠. 그렇다는 것은 넘어왔다는 얘기고요. 다시 바이낸스 체인으로 넘겨줄 겁니다. 자, 소수점 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소는 셀프 진행. 소수점 빼고 했는데도 가스비가 없다고 뜨니까 뒤에를 좀 더 줄여서 하겠습니다. 2840으로 놓고 진행. 더 적어야 되나 봅니다. 더 많이 수량을 줄였더니 전송이 됩니다. 왜냐면 가스비 때문에 그렇고요. 네트워크 전환을 해서 내가 입력한 수량보다 좀 적게 입력을 해서 전송을 했습니다. 컨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송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남은 수량을 보니까 1.9개 남았다고 뜨는데, 가스비로 이 제백 토큰이 약 한 7, 80개 정도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돌려보시면 이제 내 걸로 이제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기다리면 이제 여기 밸런스에 뜨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밸런스 이렇게 2,800개 다시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요. 노틸러스 체인으로 만약에 다시 보냈다. 그러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말고 솔라나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솔라나로 만약에 보내고 싶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솔라나 지갑을 연결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응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넣었던 자금을 빼고 싶다. 그럼 당연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ZBC 토큰으로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점퍼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BNB로 수합하는 거 아까 처음에 안내를 드렸죠. 역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머클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이퍼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사설 브릿지입니다. 여기서 NFT를 민팅을 해서 브릿지를 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토큰 브릿지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술이 하이퍼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되는 거고요. 자, 여기 HNFT라고 있죠. 이걸 클릭해서 지갑 연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스크롤로 놓습니다. 스크롤로 놓으시고 우측에는 이제 보낼 이제 체인을 선택하는 건데 뭐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쪽쪽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도 되고요. 저는 7개 체인만 선택했습니다. 옵티미즘, 아발란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아비트럼, 베이스, 모드, 블라스트 이렇게만 선택을 해놨고 나머지는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트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크롤 체인에 가스비를 사용할 이더리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넣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 스크롤 에어드랍 작업하시면서 이번 하이퍼레인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 보고 오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민트 7개가 진행이 되면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여기 이렇게 브릿지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죠. 자, 버튼 하나씩 눌러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이렇게 뜨고요. 자, 또 다음 눌러서 브릿지 이런 식으로 7개를 모두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상단에 이제 올려보시면, 여기 토큰 브릿지라고 있습니다. 이 브릿지를 통해서 토큰을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왼쪽에 스크롤을 넣으시고 우측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체인을 넣으시면 되는데, 가스비가 좀 저렴한, 뭐, 베이스 체인도 되고요. 아니면 아니면 아비트럼도 괜찮고, 이왕이면 베이스로 하는 게 가스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토큰, 이더리움을 가지고, 어, 전송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1개 정도 밸런스가 이제 얼마 없네요. 그래서 0.03개 이렇게 해서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이렇게 해서 투자까지 남겼습니다. 그럼 베이스 체인의 이더리움으로 전송이 된 거고요. 나중에 뭐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화살표 버튼만 눌러서 베이스 체인에서 스크롤로 다시 넘겨도 되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저 브릿지 사용 방법까지 모두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해당 내용들은요, 블로거 이눈님 거를 글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하이퍼레인을 통해서 스크롤도 트랜지션 남길 수 있는가 동시에 점퍼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어,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점퍼에서 레벨 확인의 방법을 이제 모르시고 계실 텐데 여기 점퍼 들어와 보시면요. 여기 우측 상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퍼 포트폴리오, 프로필이라고 있죠. 자,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레벨이 나옵니다. 레벨과 경험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레벨, 그리고 경험치. 이 경험치들은요, 하단에 있는 이 미션들을 이제 클리어하면서 얻게 되는 건데, 이걸 위주로 클리어하기 위해서 뭐 집중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실사용 하다 보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벨,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